1년 365일 월척붕어 낚시에 푹 빠져 지내는 강어 얼레꾼. 매일 단 3시간 앉은 자리에서 마리수 월척을 낚아내는 실력자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채비는 바닥 버전 반얼레 채비하고 끌고 들어가는 얼레 채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양바늘 채비를 했을 때는 끌고 들어가는 반얼레 채비는 애바늘 채비를 하면서 올림이 있지. 월척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얼레채비의 비밀. 초스피드로 빠르게 낚았다 하면 월척, 오시, 됐어. 낮 시간 동안 마리수 행진을 이어가는 강호 얼레꾼. 그만의 낚시 노하우를 따라가 본다. 매일 강과 호수를 누비며 월척붕어를 쫓는 강호 얼레꾼. 오늘 그가 찾은 곳은 전남 장성의 황룡강입니다. 침수수초가 보기 좋게 깔린 환상의 포인트. 매년 이맘때쯤 허리끝 붕어들이 심심치 않게 출몰한다는 보물터입니다. 해년마다 이쪽을 다니는 곳인데, 이 시기에 이렇게 그 물속에서 침수수초들이 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멋진 포인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한 번씩 들리는 곳이고, 이 시기에는 가끔씩 뭐 사자 포함해서 허리급 이런 고기들이 얼굴을 보여주는 곳이거든요. 그렇지. 와. 해물 낚시 좀 한다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거쳐간 특급 포인트. 오케이, 올라온다. 또 36칸. 아, 조금만 더. 그렇지. 낚시 전문 크리에이터 사자 호프리 붕어. 지난주에 출조해 35cm 붕어를 낚는데 성공했고, 아, 35입니다. 허리급입니다. 허리급. 월남 붕어는 38cm 이상의 대형 붕어를 낚은 곳이라고 하죠. 이거 붕어 계속 나오겠는데요? 34.8 정도 나오네요. 와, 고맙다. 이놈을 마지막으로. 강호 얼레꾼 역시 이곳에서 기록적인 월척 붕어를 낚을 수 있을까? 미리 개어온 떡밥 미끼를 달아 해편성에 들어가 보는데요. 침수수초가 뒤덮여 있는 곳 앞쪽으로 찌를 세우는 얼레꾼. 떡밥은 어분과 글루텐을 적절한 비율로 섞은 미리 개어둔 것을 쓰기로 합니다. 오늘 대편성은 4대를 했고요. 어떤 이 포켓하고 어떤 수초 거리에 맞춰가지고 짧게는 32대부터 가장 긴 대가 40대입니다. 32, 36, 38, 40 4대 배치했네요. 단 4대 낚싯대로 승부하는 대물 낚시. 완연한 봄철에 접어들면서 수온이 오르기 시작한 상황. 붕어들의 활성도를 기대해봐도 좋을 듯한데요. 먹음직스러운 떡밥을 던져두었는데도 통소식이 없는 녀석들. 예상과 달리 붕어들의 움직임이 둔한 상황인 걸까? 내심 초조해지던 그 순간 반가운 입질입니다.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나오는 녀석. 확실한 붕어네요. 붕어가 완전히 누울합니다. 누울해. 누울하냐. 전형적인 항룡강 붕어. 넙죽하니 완전 한국 붕어네요. 역시 이 산란기 체질이라 그런지 몰라도 붕어 최고가 상당히 사이즈에 비해서 상당히 최고가 좋은 편이고, 역시 이 수초 사이에서 나온 붕어라 황금색을 멋지게 띄고 있네요. 언제 만나도 반가운 첫수. 황금빛이 매우 영롱합니다. 자, 첫 곡입니다. 빵빵한 최고 덕분에 씨알이 더욱 커 보이는 붕어. 100점짜리 월척이네요.
현재 쓰고 있는 미끼는 요즘 대세죠. 어분과 그루텐 혼합품, 어분 그루텐 종류도 쓰고 있습니다. 산란기 붕어들의 입맛을 담길 떡밥 미끼. 씨알 선별을 위해 큼지막한 크기로 빚어 사용해 봅니다. 방금 나온 고기의 입질 패턴은 에이신 살짝 한두 매디 주다가 올리다가 내리다 하다가 옆으로 쑥 끌고 들어가는 입질을 챔질했는데 정확하니 12시 방향에 후킹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 채비 같은 경우는 지금 얼레채비입니다. 일목이나 이목지 맞춤을 해가지고 내놓고 하는 목수도 일목이나 3목 정도까지 내놓고 하는 목수거든요. 주로 나타나는 입질 패턴은 끌고 들어가는 입질이 한 60-70%, 그 다음에 위로 올렸을 때 방방거렸을 때 나오는 입질이 한 20-30%, 그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거의 맞을 겁니다. 채비는 온줄 2호, 목줄 1.5, 목줄 길이는 짧은 게 20, 긴 게 25, 바늘은 이두매지나 8호 바늘입니다. 찌는 2g 빼고요. 뽕돌은 수심 체크를 아랫바늘에 했기 때문에 윗바늘은 살짝 다 있고 아랫바늘은 약간 슬로프 좀 져 있는 상태입니다. 뽕돌은 약간 떠 있겠죠. 첫 수를 낚았던 얼레채비로 낚시를 이어가는 꽃. 결과는 백발백중이네요. 날라오네, 날라와. 야, 근데 뭔 입질이 이렇게 당근박질. 완전히 잡어 입질하던 식으로. 씨알이 사라졌어. 붕어는 동굴 하나의 그냥 사각형이네, 사각형. 황금색 빔. 황룡강에서 이런 붕어 잡으러 온 건 아닌데 그래도 요즘 뭐 산란기철 좀 끝나는 시점에서 이런 뭐 사각붕어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 그냥 둥글한 붕어 잡으니 그래도 짜릿하네요, 어떻게 보면. 씨알이 다소 아쉽긴 해도 어엿한 황룡강 토종붕어입니다. 정말 이신이 오래 갔습니다. 잡어 입질식으로 가다가 옆으로 쭉쭉쭉 끌고 가는데 잡어나 하고 때렸는데 정확히 삼켰어요, 바늘은. 먹성이 좋은 편인데도 먹고 도망가는 그 입질, 순식간에 먹고 도망가는 그런 입질 패턴이었어요. 역시 황룡강 수초에서 나온 붕어는 역시 황금붕어입니다. 황금색을 제대로 띄고 있고 역시 황룡강 붕어들 보면 최고가 크기는 크지는 않지만 정말 동글하니 이런 붕어가 정말 사자 차후에 있는 사자로 클 수 있는 붕어죠. 황룡강이 내어준 선물, 이 순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봄 산란기 월척을 찾아 나선 곳, 전남 담양의 작은 수로입니다. 마음에 드는 포인트를 찾자마자 물 만난 고기처럼 빠르게 대를 편성하는 꾼. 약식으로 간소하게 딱 필요한 낚싯대만 펼쳐서 붕어를 공략해 나갈 참인데요. 미끼는 옥수수가 선택됐습니다. 여기는 담양, 전라도 담양 쪽에 있는 창평천입니다. 조그만한 수로인데 보시다시피 물새가고 어떤 말풀들이 잘 자라 올라와가지고 그것 보고 지금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말풀 사이사이 빈 공간을 공략하면 입질 받는 건 시간 문제겠죠. 현재 여기 지금 창평천 같은 경우는 가운데 중심부로는 유속이 있습니다. 앞에 쪽으로 이 말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물색도 좋고 낚싯대 짧은 건 3m부터 40대까지 수심은 대략 한 80, 70에서 한 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얕은 수심이지만 물색은 믿어볼 만합니다. 뭐냐 옥수수에 기대와 달리 첫 수는 아담한 씨알의 붕어네요. 작지만 귀염둥이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황금빛. 여기도 많이 변했네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옥수수에 나오면 전부 올척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붕어가 활성도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장고기들도 옥수수로 먹어버리네요.
수온이 많이 올라가고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이곳이 옥수수에 이 장고기들이 붙는 곳이 아닌데 이제는 수온이 올라가니까 이 장고기들이 옥수수도 바로바로 반응을 하네요. 귀염둥이 증조부대리 고시게 저희가 하고 있는 채비는 바닥 버전 반얼레 채비하고 그다음에 내림 버전 끌고 들어가는 얼레 채비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바늘 채비를 했을 때는 거의 아주 예민한 얼레 채비 일목이나 이목을 찌맞춤 해가지고 1, 2목을 내놓든지 아니면 한 목을 더 내놓든지 이게 얼레 채비인데 이것은 내림식으로 끌고 들어가는 입질이 한 60% 나타나고 찌를 반대로 올리는 경우가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경우가 한 30% 정도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올렸을 때는 채면 나오지 않고 올리다가 몸통까지 가서 방방방 했을 때 이때 챔질하면 나오는 게 얼레채비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김대에 사용하는 반얼레 채비는 이제 바닥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바늘 채비를 하면서 찌맞춤은 이 케미고무 얇아진 부분 이 부분에 바늘 보통 달고 찌맞춤을 해가지고 낚시할 때는 수심 찾고 일목을 놔두고 하면 뽕돌이 바닥에 아주 가볍게 살짝 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붕어가 입질했을 때는 한 90% 정도는 올림 입질 바닥 낚시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라 하면 아주 가벼운 바닥이라는 거 그게 이제 반얼레입니다. 쉽게 저는 에바늘 같은 경우는 반얼레 채비를 해가지고 케미고무 맞춰서 올라오는 입질을 봤을 때는 반얼레 채비를 하고 아주 예민하게 바닥이 좀 지저분하고 이랬을 때는 이렇게 양바늘 채비에 뭐 아랫바늘은 바닥에 살짝 눕고 윗바늘은 뭐 띄운다든지 걸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목이나 이목을 맞춰서 찌맞춤은 뭐 내놓고 하는 목수는 일목이나 이목 아니면 한 목 정도 더 내놓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끌고 들어간다는 거. 그건 이제 본인이 올라온 입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얼레 채비, 찌맞춤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아주 스피드하게 내림처럼 그냥 빨리빨리 붕어를 좀 잡고 싶다. 스피드하게 하신 분들은 일목이나 이목 정도 맞추어서 얼레 채비로 찌맞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찌를 세우기 무섭게 바로 입질. 이번엔 또 어떤 붕어가 얼굴을 보여줄까? 니들 왜 그러냐. 아차 싶은 순간 이번에도 귀염둥이 붕어입니다. 며칠 전이 그립네요. 얼마 전만 해도 좀 추울 때만 했을 때 여기 옥수수에 나오면 거의 허리급 이상 뭐 사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날씨가 풀리기 전만 해도 옥수수 미끼에 달려드는 녀석들은 모두 덩치급 붕어들이었건만 불과 며칠 만에 급반전. 허리급 대물 붕어들은 자취를 감추고 잔시할 붕어들만 성화를 부리네요. 수온이 올라가니 이제 옥수수에도 귀요미들이 반응을 바로바로 해주네요. 못 먹고 이런 귀요미들 잘 가시게. 옥수수도 활성도가 안 좋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무른 옥수수를 씁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같이 이제 활성도가 큰 고기를 잡고 싶다 할 때는 반대로 이제는 좀 딱딱한 옥수수로 바꿀 때가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수온도 많이 올라가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딱딱한 옥수수는 전혀 먹지 않고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이지만 사자 2마리하고 그 허리급 뭐 준척 고기 빼놓고 잡았을 때 전부 이 옥수수가 조금만 딱딱해도 먹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 부드러운 옥수수를 써서 그런지 이제 활성도가 올라가서 그랬겠지만 장고기도 이제는 바로바로 이 옥수수를 먹어버리네요. 물은 옥수수 미끼만으로는 씨알 선별이 되지 않는 상황? 무언가 상황을 뒤집을 만한 비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고심이 깊어지는 순간 침수수초를 깨우는 입질입니다. 돌려놓으면 좀 씁니다. 옳죠. 그렇지. 그렇지.
드디어 나왔어. 옥수수 큰 늦게 났거든. 터지면 안 된다. 그렇지. 잘 올렸어. 와, 힘드네, 힘들어. 손끝에서 느껴지는 묵직함. 녀석과의 줄다리기에 열이 후끈 올라오네요. 역시 예상한 대로 장고기도 많이 있지만 이런 옥수수에는 덩어리도 한 마리씩 나와줄 겁니다. 허리급도 넘을 것 같네요, 한참. 오늘 낚시의 자랑스러운 훈장. 담양수로에서 낚아올린 사자급 보물입니다. 현재 고기를 보니까 산란은 한 고기고요. 해복기에 들어간 고기 같은데 좀 산란은 지났지만 이 해복기 지난 고기를 한번 노리고 들어왔는데 적중한 것 같습니다. 옥수수도 좀 잔것이 너무 붙어서 큰 걸로 좀 끼워놨는데 거기에 바꾼과 동시에 씨알 좋은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39 나오네요. 자, 예상한 대로 사자 조금 못 묻힌 39가 나왔습니다. 어우, 기분 한순간에 스트레스가 싹 날아갑니다. 짜릿합니다. 짜릿한 이 순간을 위해 얼레꾼은 1년 365일 강과 호수를 누비고 다닙니다. 입질은 전형적인 얼레 입질이었습니다. 무겁고 끌고 들어가는데 아주 무거우면서 슬로우로 쭉 끌고 들어가는 입질. 직감적으로 입질을 봤을 때 이건 좀 씨알이 크겠다 하고 느꼈습니다. 옥수수 미끼도 컸지 입질 자체도 아무리 우리 저푼수 가벼운 찌라 하지만 큰 고기가 입질을 했을 경우는 굉장히 무겁게 올리든 내리든 끌고 들어가든 간에 무거운 입질이 나오는데 전형적인 끌고 들어가는 무거운 입질이 나왔습니다. 고기 후킹 되기 전에 미리서 감각적으로 이건 후킹이 되면 크겠다, 올처급 이상은 되겠다 했는데 예상대로 아주 큰 대물이 나왔습니다. 큰 고기 봤으니까 옥수수 큰 걸로 가겠습니다. 바늘하고 거의 크기가 같을 정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늘을 좀 작고 가벼운 걸 쓰는 편인데 강하고, 자, 옥수수하고 바늘하고 보면 거의 1대1 배칭일 겁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무른 것만 작은 것만 골랐었는데 너무 잔씨알이 붙어서 옥수수를 좀 큰 걸로 바꾼 게 적중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큰 거 던져 놓겠습니다. 미끼 변화에 힌트를 얻은 얼레꾼. 씨알 선별을 위해 옥수수 알갱이를 크고 단단한 것만 사용해 볼 참인데요. 과연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줄지 궁금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옥수수를 단단하고 좀 큰 걸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추울 때 경우는 작은 붕어들이 잘 활동을 안 씁니다. 큰 고기들이 먼저 활동을 하고, 근데 지금 현재는 작은 고기들이 날씨가 풀리면서 많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옥수수도 무른 것 같은 경우는 바로 씨알 선별력이 되지를 않고 작은 고기들이 무지하게 달라드니까 그 경우에 대비해서 좀 크고 좀 단단하고 이렇게 썼을 때 옥수수로도 씨알 선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기부터 장고기가 많이 좀 설친다 했을 때부터는 두 알도 좋고 아니면 약간 큰 걸로 끼워서 운영하시면 씨알 선별력에서 아주 좋을 겁니다. 잔붕어들 속에서 월척만 선별해야 할 때 미끼 하나도 전략적으로 써야 하는 법. 그렇지. 좀 낫다. 오이, 됐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단숨에 찾아온 입질. 이번에도 덩치급 붕어일까요? 오, 좋았어. 그렇죠. 크고 단단한 옥수수 미끼의 거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확실한 월척 붕어입니다. 두 번째 월척 나왔습니다. 예신 한번 보여주고 시원하게 끌고 들어가던 녀석. 찌맛과 손맛 모두 일품입니다. 아, 이것도 전형적으로 예신 한번 살짝 주면서 쭉쭉쭉 끌고 들어간 입질, 무겁게. 그 입질의 챔질하니 정확하니 속으로 바늘 흡입된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옥수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걸로 깨놨는데 아예 그냥 전청이 붕어는 상대 안 하겠다는 식으로 거기에 또 적중했네요. 보니까 돌붕어식이네요. 점도 있고. 자, 이거 얼마나 될까 한번 계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붙었다냐. 오, 이것도 36 나오네요. 체고가 빵빵하니 씨알에 비해 더욱 커 보이는 녀석. 흠잡을 데 없이 멋진 붕어입니다. 자, 오늘도 제 경험상으로 붕어들을 산란을 했을 거고 해복기 붕어도 만나려고 조그마한 천이지만 옥수수 미끼에 아주 좋은 씨알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도전하게 됐는데 참 기분 좋은 허리급 붕어입니다. 낚시 초반엔 잔씨알 붕어들에 치여 고전했지만 결국 사자급 월척 2마리를 품은 얼레꾼. 자, 오늘 즐거운 낚시했네요. 자,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얼레꾼의 낚시 성적표는 오늘도 만점. 마리수 월척의 행진은 계속 이어집니다. 또 여름 정도. 그렇지. 여름 좀 났다. 오이, 됐어.